구한말 조일간 최초의 전투 가보사변. 가보년 4월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선해당상 겸 통의사인 민영이는 다른 대신들이 외국의 힘을 빌리지 말고 대화로 풀자고 주장했으나 청군의 파병을 밀어붙인다. 이에 따라 청나라는 아산만을 통해 2,800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파병 사실을 알렸다. 일본은 일본 거류민과 공사보호 목적으로 8,000명의 병력을 인천으로 파병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농민군은 광군과 서둘러 전주화약을 맺고 자진해산했다.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에게 동학군이 해산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청나라는 조선 측 요구에 호응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개혁을 요구하며 추가로 4,000명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철수 요구를 거절한다. 윤효정이 지은 풍운한 말비사에 의하면 조이연, 안경수, 김가진, 권영진 등 개화 정신을 가지고 친일 땅을 표방한 4사람이 오토리 일본 공사에게 일본 군대를 경복궁에 들여 민비가 정사에 간섭치 못하도록 하고 대원군을 내세워 다시 섭정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윤효정은 고영근을 시켜 우범선을 암살하도록 한 인물이고 대한자강회를 조직해 항일 조직 확대에도 힘쓴 인물이니 그의 말을 친일파의 헛소리로 흘려듣기도 어렵다. 이들이 경복궁 점령을 요청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들이 일본군의 점령을 도운 것은 사실이다. 오토리 일본 공사가 일본군 2개 대대 병력을 인솔하여 경복궁에 다다른다. 당시 궁궐을 지키던 조선군의 총병력은 5,000여 명 정도였는데 상당수가 동학농민전쟁 진압을 위해 한양을 비웠던 터라 실제 경복궁을 경비하던 병력은 장의영과 통의영 병력 일부와 평양기영 병력 일부에 불과하였다. 7월 23일 새벽 4시경 일본군은 영추문을 통해 권례로 진입하려다 이곳을 경비하던 평양기영병과 교전이 발생하였다. 같은 시간 반대편인 건춘문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또한 장의영이 지키는 광화문 일대에서도 일본군과 장의영 군사들 사이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새벽 5시가 되자 영추문 인근 평양기영병이 제압당하고 일본군이 영추문을 도끼로 부수고 벌레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광화문에 있던 장의영 병사들 역시 일본군에게 돌파당하고 만다. 격전 끝에 오전 7시경 야마구치 케이조 소자가 지휘하는 일본군 2대대 병력 일부가 고종의 신병을 확보한다. 일본 공사 오토리 케이스케와 함께 입궁한 2대대장 야마구치 케이조 소자는 칼을 빼들고 고종을 위협하였으나 고종은 말을 듣지 않았다. 고종이 붙잡히고도 전투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외곽에 있던 경리청과 기영병 군사들이 전투에 합세하려 하였다. 이에 김가진과 안경수가 고종의 가짜 명령서를 만들고 홍계운을 협박해서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킨다. 무기를 버리라는 김가진의 가짜 왕명이 전달되자 이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며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소총 3,000정과 야포 20문, 회선포 8정을 압수했다. 이날 전투로 조선 병사 17명과 일본 병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복궁에서 전투가 이어지던 23일 새벽 운영궁에서는 일본 공사관의 오카모토와 흥선대원군의 신복 정은봉이 대원군에게 구국에 나설 것을 청하였다. 고민하던 대원군은 조선 영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일본 공사관 직원에게 받아낸 후 재집권에 동의하였다. 날이 밝고 총성이 잦아들자 대원군은 일본군의 호위하에 경복궁에 입궁하였다. 재집권한 대원군은 민심 수습을 위한 얼굴 마담 용도로 쓰였을 뿐 실제 국정 운영에는 아무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였다. 이에 대원군은 청군과 동학농민군에 밀서를 보내어 항일 연대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결국 다시 실각한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포로로 잡은 일본은 김홍집 내각을 세워 가보개혁을 추진하며 전쟁을 준비한다. 이 가보사변은 일본이 자신의 침략 야욕을 완전히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면서 우리나라 군주가 외국 군대의 포로가 됨으로써 사실상 자주권을 빼앗긴 중대한 사건이지만 1년 뒤에 벌어지는 민비시해 사건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사건이다. 이때 궁궐을 지키던 조선군이 무기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일본군이 경복궁에서 철수한 이후 다시 궁궐을 지키게 된 조선군은 그야말로 의장대 수준의 형편없는 약체가 되었다. 가보사변은 조선의 망국을 알리는 첫 번째 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일본 앞잡이로 고종의 가짜 명령서를 작성해 조선 광군의 저항을 종식시키고 군대를 무장해제시키는데 일조한 김가진은 훗날 독립운동에 나서 의친왕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몰래 망명시키려다 실패하고 임시정부와 북로군정서의 고문으로 활동한다. 김가진뿐만 아니라 굴곡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무슨 일을 초래하는지 모른 채 의도하는 다른 여러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일본이다.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일본이 저지른 청일전쟁은 이후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끝없이 이어져 일본 국민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